국방안보와 함께하는 송영선입니다. 추측과 소문이 난무하던 중국 전략 로켓 사령부의 고위직들의 숙청과 교체, 10명에 가까운 이런 고위직들의 숙청이나 교체에 대한 소문, 추측들이 난무했는데 그것에 단순한 추측이나 소문이 아니라 사실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시진핑 집권 10년 만에 가장 큰 군 내부의 인사고 개혁이고 숙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것은 지금 시진핑 체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리고 최근에 또 와글와글했던 친강 전 외교부장 왕이가 다시 그 자리로 들어왔죠. 교체된 것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번 전략 로켓군의 사령관이었던 리위차오 사령관을 전격 교체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자고 합니다. 먼저 이 리위차오를 위시한 10명의 전략 로켓군, 전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전구 내지는 전술사령부하고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 본토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전쟁을 담당하기 위한, 커버하기 위한 로켓군. 여기서 로켓군이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로켓이 아니고 중국은 사실 이걸 제2포병부대라고 불렀습니다. 모태동 시대 때는. 그러다가 시진핑이 집권하고 난 뒤에 이 군 구조 개혁을 하면서 제2포병부대라고 불렀던 이것을 전략 로켓군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소위 말하는 핵 미사일 부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장거리, 중장거리,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담당 부대입니다. 여기는 잠수함 탄도미사일, 지대지 탄도미사일 전부 다를 담당하는 모든 핵과 미사일, 중국의 본토를 넘어서는 거리를 담당하는 잠수함, 그리고 지대공, 지대지까지를, 공대지, 지대공까지를 다 포함한 핵 미사일을 총괄하는 이 군입니다. 그래서 군 구조를 개혁하면서 이 전략 로켓군이라는 것을 제4군으로 넣었습니다. 5군 체제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전략 지원부대, 전략군, 이 소위 말하는 전략 로켓군, 그리고 육군, 해군, 공군입니다. 거기에 미래지향적이고 우주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제3차 전쟁이 어쩌고 대만을 침공하고 이 모든 시나리오의 핵심 기지가 어디냐 하면은, 핵심 군이 어디냐 하면 바로 전략 로켓군입니다. 이게 시진핑의 중국몽이 서려 있는 군사 굴기의 꿈을 이루어줄 군이 바로 전략 로켓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 로켓군의 수뇌부에 인사가 교체됐다라는 것, 숙청됐다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것은 시진핑의 이 소위 말하는 통치체제, 지도체제, 그리고 그의 카리스마, 이 모든 것에 지금 흠집이 생겼다는 겁니다. 민주주의 체제와 달리 공산당에서는 군은 당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국가를 위한 군대가 아니고 당을 위한 군대예요. 마오쩌둥이 얘기했죠.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시진핑이 별명이 타이틀 콜렉터라고 할 정도로 온갖 타이틀을 다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공산당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이 되는 타이틀이 뭐냐면 당 중앙 군사위원회 주석입니다.
그런데 그 군사위원회의 주석으로서 우리로 보면은 뭡니까? 이 소위 말하는 이 군사 통수권자죠. 군 통수권자의 지휘자로서, 군 통수권자로서 가장 중요한 통수를 해야 되는, 자기가 통제하고 있는 게 전략 사령관인데, 이 사령부는 전략 로켓 사령부는 편의상 전략 로켓군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로켓군은 단순하게 그의 무기 역할을 해주는 뿐만 아니라 충성도까지도, 왜냐하면 당이 가장 중요하니까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충성도까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충성도를 총괄해주는 것이 정치위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령관은 실질적으로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총괄을 하고 전쟁을 진두지휘한다면은 여기에 속해 있는 군들의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당 충성도라든가 그 이념에 대한 확실한 교육이라든가 이걸 총괄하는 게 정치위원회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령관 플러스 정치위원까지를 교체를 한 것입니다. 구멍이 생긴 거죠. 시진핑 통치체제에 구멍이 생긴 겁니다. 그 치명적인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친강 전 외교부 장관하고 외교부장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가? 지난 10월에 미국에서 미 공군대학 산하에 있는 중국 항공우주연구소에서 중국 로켓군과 관련한 255페이지 이 보고서가 발간이 됐습니다. 이 발간된 이 보고서 공개되었습니다. 이 공개된 보고서 내용에 보면은 중국 로켓군의 조직 구성, 그리고 그 기지 위치, 그리고 로켓군의 주요 지휘관, 그리고 미사일 종류까지가 다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위성사진을 모아가 그것과 분석한 것으로 알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주 긴밀한 중국 내부에서 첩자가 누군가 간첩 행위를 해서 미국에게 정보를 줬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중국에서 벌써 10월 말에 알게 됐다는 거죠. 그때부터 중국은 초긴장하고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왜 이게 친강 전 외교부장하고 연계가 됐냐? 이 당시에 친강은 미국에 주둔한 중국 대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누가 줬느냐? 리위차오, 이 로켓군 사령관, 전략 로켓군 사령관인 리위차오의 아들이 그 당시 미국에서 유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강과 리위차오와의 관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뭔가 그 경로를 통해서 미국에게 정보가 전달되었을 것이다. 그거를 지금 집요하게 거의 어느 시점부터 본격적인 조사 내지 수사가 시작이 됐는지 몰라도 어쨌든 10월 말부터라고 한다면 거의 8개월에 가까운 조사가 조사가 이루어진 거고, 그보다 그 나중에 구체적인 제1차 2015년 구조를 개혁한 이후에, 전략 로켓군이 생긴 이후에 제1 초대 국방부장이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 국방장관이에요. 물론 나고 난 뒤부터 수사가 시작이 됐다면 4월부터니까 한 3, 4개월에 걸친 수사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7, 8개월에 걸친 수사라고 보입니다. 7, 8개월에 걸친 집요한 수사를 해온 겁니다. 그게 이제 터진 겁니다. 근데 왜 그럼 터졌다면은, 아니 10월 달에 벌써 이 보고서가 나와서 알만한 사람은 아니죠.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이미 낌새가 일어났는 낌새를 알아채었는데 왜 이걸 거의 9개월 내지 10개월 동안 수사만 하면서 이 타이밍을 기다렸는가? 타이밍을 기다렸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7월 31일 날 리위차오 사령관을 목을 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정치위원이었던 리위차오와 함께 정치위원이었던 시징보 정치위원도 목을 치고, 그 다음에 부사령관들도 목을 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2015년
군 구조 개혁에 의해서 로켓군을 만들고 난 뒤에 채용한 이 사령관이라든가 부사령관이라든가 정치위원은 시진핑이 자기 신복이라고 전부 심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배신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진핑이 심어놓은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정보 수집가, 사이버전 전문가, 뭐 대테러전 전문가, 레이더 전문가, 전자전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과학 전문가들을 전부 심어놓은 거예요. 근데 요번에 바꿔서 그 자리에 교체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사령관에는 해군 부사령관, 전 해군 부사령관을 앉히고, 그 다음에 정치위원회는 전 공군 소장 출신을, 중장 출신을 그 자리에 앉힌 겁니다. 무슨 의미냐? 세 가지 의미를 지금부터 분석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친강 전 외교부장과 리 위차오 사령관과의 이 군 정보가 미국에 유학하는 리 위차오의 아들에게 넘어갔고, 아들이 미국에 이 정보를 줬을 개연성을 중국에서 계속 수사를 했고, 조사 및 수사를 했고, 그 결과 그것이 거의 사실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친강 목이 날아간 거고, 리 위차오도 이번에 목이 날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 위차오 플러스 시종보 정치위원 플러스 나머지 8명의 뭐 고위직 이 로켓 전략사령부의 수뇌부 8명을 목을 친 것은 역사상 정말 군 수뇌부에 시진핑 집권체제에 들어가는 가장 큰 진짜 큰 인사 참사라고 볼 수 있죠. 인사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공산주의 체제, 더구나 이제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집권하고 10년 동안에 자기의 정적을 주기 위해서는 항상 나오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부패, 뭐 간첩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부패보다는 간첩설이라는 기밀 누설이라는 거, 기밀 팔아먹었다라는 그거로 지금 걸고 있는데, 그것은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부패 이론은 사실은 부패를 가지고 이 정치적인 덫을 올가미를 씌워서 자기 정적을 죽인 건 2013년 보시라이 이 사건, 그리고 그 한 해 그 다음에는 보시라이와 아주 가까웠던 저윤캉 정법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검찰, 경찰 그리고 법원을 총괄하는 당 중앙위원회의 조직이에요. 거기에 서기로 있던 저윤캉 서기도 또 깜빵에 보내는 겁니다. 쿠데타의 흔적이 있었어요,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은 부패라고 보냈습니다. 국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쿠데타라고 하면은 자기 리더십에, 시진핑 자신의 리더십에도 흠집이 생기지만, 그보다는 모양이 부패로 하면 국민들에게 이 공감대를 더 크게 불러일으키고, 아 정말 바른 일을 한다, 깨끗한 정치를 한다는 의미를 줄 수 있으니까 항상 부패를 제일 먼저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국가전복죄라든가 이게 뭐 기밀 누설인다. 이번에는 기밀 누설이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지만, 이걸 그냥 기밀 누설 그거 사실만 가지고 처분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지금 주는 의미가 뭐냐. 이 사건을 기밀 누설했다는 거로 리 위차오 한 사람 플러스 나머지 9사람 이 전략 로켓군의 고위층 10명을 목을 친 것, 뭐 숙청하거나 뭐 자리를 교체시키거나 요거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가지는 파급 효과 내지 진짜 이렇게 한 그 의미는 무슨 뜻이냐, 의미는 무엇이 있느냐. 제가 볼 때 3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3가지. 첫째는 왜 전자전 전문가, 레이더 전문가, 뭐 정보 수집가, 이거를 시진핑이 정말 그 사람들이 이 전략 로켓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엔지니어 출신들, 그리고 정보 전문가, 정보 분석가들, 정보 수집가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 놔놓고, 레이더 전문가들, 전자전 전문가들, 이런 사람을 모아놔놓고 해야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제대로 운용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썼던 사람들을 다 쳐내고, 이번에 해군 부사령관 출신 그리고 공군 출신을 쓴 이유가 뭐냐. 첫째, 제가 분석하는 첫째는 대만 전쟁 준비를
저는 본격적으로 시진핑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엔지니어, 전자전, 레이더 전문가, 정보 수집가, 그거는 하위에서 할 수 있다. 국가의 대전략이라는 것은 원차이나를 궁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해군 부사령관 출신 공군에서의 핵심적인 인물을 거기 갖다 놓는 것은 유사시 우리의 정보, 다시 말하면 이 전략 로켓군의 이 기지 위치라든가 사령관, 주요 사령관이라든가, 그리고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핵이라든가, 이 재원들을 다 아는 미군들이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할 수도 있고, 대만이 그렇게 하면 미군이 그걸 알고 똑같이 지원을 할 텐데, 그걸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큰 그림을 제대로 이해를 하는, 나의 전략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기 앉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치위원은 특히 내 국가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을 거기 앉혀 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적인 일은 그 밑에 사람들 시키고, 나의 국가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확실히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대만 해협 수호에 대해서는 너들이 목숨을 바쳐야 된다. 그리고 유사시에는, 유사라는 건 이거 중국 지금 경제가 엉망이에요. 디플레이션에 들어가는 사인들이 여러 가지 있고, 그 다음에 뭐 청년 실업이 지금 21.3%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출이 6월 말에 나온 통계로 볼 때는 수출이 마이너스 12.7%라는 거예요. 뭐 조금, 그리고 4개월 동안 3월 이후에 4개월 동안 소비 증가율은 보면 0%예요. 거의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은 조금 좋아졌습니다. 처음 초기에 1, 2, 3, 1분기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계획한 7%대의 성장은 이러지를 못하고 6.3%의 성장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꼼짝달싹 안 하고 두문불출하는 게 지금 자리를 뜨면은 중국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도 엄청나게 클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자기 손발과 같은 당의 가장 큰 도구로 쓸 수 있는 이 군 내부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 충성심에 펑크가 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 더구나 가장 믿었던 사령관의 아들이 미국에게 정보를 갖다 주고, 가장 중요한 국가 기밀 정보를 갖다 주고, 이 자리 떼서 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푸틴 만나러 한번 간 거 외에는 원래 움직인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코로나 끝나면 어디든지 나갈 줄 알았더니 꼼짝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자리를 비운 새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 단속이 지금 제일 중요한데, 그 내부 단속이라는 게, 내부 단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경제, 그리고 안보. 여기 경제는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경험하지 못하던, 과거 10년 동안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안보도 자기는 탄탄대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른 정보에 참 경제에 빨간 등 사인을 한번 봅시다. 어제 나온 신문 기사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원래 중국을 방문하는 사람 숫자가 지금 코로나 끝나고 리오프닝이 되었습니다. 관광객들 놀러 오세요. 이제는 내가 빗장 걸어 잠그고 엄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데도 작년에 비해서,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지금 작년이 아니고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관광객이 70배 줄었다는 겁니다. 70배. 70%가 아니라 70배. 1.4%밖에 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정신이 아닌 거죠. 간첩법을 강화를 시켜서, 미국도 그렇게 할만하죠. 야, 중국 가지 마라. 너 자칫 잘못하면은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거기 붙들려 들어가가지고 깜방 살거나 오도 가도 못할 수도 있다. 아니, 관광 가는 사람이 그거 신경 쓰면 관광을 갈 수 있겠어요?
자기가 믿고 다른 나라에 대사로 가 있으라라고 보낸 사람이 사령관 아들에게 정보나 넘겨주고 심기 많이 불편합니다. 누구에게 믿고 나의 중국몽의 꿈을 제대로 펼칠 것인가? 그러니까 내 꿈은, 가장 큰 꿈은 궁극적으로 하나다. 대만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대만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줘야 된다. 대만 전쟁을 언제든지 할 준비를 우리는 하고 있겠어. 그 메시지를 첫째 주기 위해서 해군사령관, 공군 이런 사람들을 지금 전략사령관, 그 다음에 이 로켓사령관, 사령군의 군 정치위원으로 지금 끌어넣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중국 해협, 거의 첫 번째와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남중국 해협에 대한 철저한 이 보호, 우리가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미국이 뭐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 하면서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해. 미국 이제 혼자뿐만 아니라 지난 나토 회의 때 보니까 뭐 한국 끌어였고 일본 끌어였고 아시아 호주 끌어였고 뉴질랜드 끌어였고 대서양은 따로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앞으로는 대서양하고 태평양은 바로 통하는 거야. 나토는 저쪽에 대서양 쪽에 혼자 앉아 있는 게 아니야. 이제 태평양의 안보까지 다 나토가 관심을 가질 거야. 그리고 태평양 쪽 역시도 나토와 하나가 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은 미국의 적은 전 세계의 적이다 라고 생각하라. 미국과 동맹을 맺는 국가들은 미국의 적인 중국에 대해서 싸울 때에 하나가 돼야 미국 편에 서라는 거죠. 그렇다면 남중국에 대해서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 하고 미국이 지나갈 때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그건 미국 혼자의 관심이야 라고 팔짱 끼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미국이 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나토에서 똘똘 뭉치는 걸 아주 전 세계에 확실하게 보도록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계속 바이든을 쳐다보면서 나는 어떡하라고, 우크라이나 어떻게 좀 해줘 하는데 사실은 바이든의 관심은 어디가 있었냐. 우크라이나는 둘째였습니다. 나토도 둘째였어요. 진짜 그 나토 회의라는 무대를 이용해서 바이든이 노렸던 건 뭐냐 하면 중국에게, 대중국에게, 그리고 대러시아에 대해서, 대라는 건 크다라는 뜻이 아니고 뭘 향해서 대중국, 대러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 까불지 마. 나는 지금 나토에서 얘기하지만 태평양까지를 다 끌어넣어가지고 하나로 너 중국과 그리고 러시아에 맞설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바이든의 목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번 나토 회의에서 자기가 원하던 것 이상을 다 얻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그런 바이든의 메시지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의 진짜 핵심은 뭐냐?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남중국 봉쇄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은 땅덩어리와 인구에 비해서 바다로 나오는 그 문이 너무 좁아요. 거기만 막으면은 중국이 까불지 못하게 한다. 중국이 뭐 대양 해군을 노리고 어쩌고 저쩌고. 야, 그 문을 막아라. 그 문을 막기 위해서는 대만에 대해서 유사시에 중국이 뭐 이상한 생각을 가질 때 대만을 돕는 것이, 대만의 대중국 대응을 돕는 것이 바로 태평양의 안보를 돕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대서양의 안보를 돕는 것이다. 이게 바이든의 메시지니까 중국 시진핑 역시 그래? 그게 너의 메시지만 내 메시지도 확실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만을 포기할 수도 없고, 대만을 중국 포기한다는 건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떼내가지고 원 차이나가 아니라 투 차이나라고 한다는 걸 용납할 수가 없어. 그 메시지를 지금 미국에게 전달해 주자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이번에 군사령관, 제가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저의 내피셜이에요. 저의 분석이지만 단순하게 군 전략 로켓군 수뇌부 10명의 목을 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그 목을 치면은 그냥 목 치고 끝나고, 사실은 그 죽은 이 병으로 죽었다고 얘기한
있죠. 병으로 죽었다고 한 그 부사령관이 사실 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그 뭔가 내부에 압력이 있었거나 뭐가 있었으니까 극단적 선택을 한 건데, 그 극단적 선택을 한 걸 죽고 난 뒤에 거의 20일 가까이나 있다가 발표를 했으면, 그렇게 쉬쉬쉬 하다가 나중에 그걸 인정을 했다라는 건 뭔가 끝까지 숨기고도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걸 발표를 했다는 건 이 사건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또 그 파장으로 10명까지, 꼭 그 사건 파장은 아니지만 10명까지, 단순하게 사령관과 정치위원만 목을 치는 게 아니라 10명까지 이 숙청을 한 거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확실하게 군에게, 인민 해방군에게 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 메시지 뭐냐? 까불지 마. 허튼 짓 하지 마. 내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군 장악은 확실히 하겠어. 충성해. 너들이 딴짓 하려고 하면 안 돼. 어디 미국에 정보를 갖다 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응? 요번을 계기로 해서 내가 군에게 확실하게 길을 들일 거야. 정신교육도 사상교육도 당 충성교육도 새로 할 거야. 그래서 정치위원까지 바꾼 겁니다. 여기에 이 타이밍을 지금까지 가져온 것은 물론 친강과의 연계성도 확실하게 근거를 잡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친강 전 외교장관이 정말 과연 리위차오의 아들과의 그 정보를 주고받은지 그 근거를 잡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러시아와 바그너군 간의 관계를 딱 보고 시진핑이 무릎을 친 겁니다. 무릎을 쳤다기보다는 뒤통수를 맞은 거죠. 아, 이렇게 당할 수 있구나. 자기의 가장 측근인 밥 해주던 요리장이 용군의 용병이 돼요. 옛날 주군 아닙니까? 푸틴이 옛날 주군이잖아요. 프리고진에. 용병의 장이 되어서 자기의 주군의 목을 치러 들어온다? 시진핑 충격받았을 거예요. 적당하게 놔둬가는 될 일이 아니다. 나도 군을. 이 기회에 얘들에게 메시지를 확실히 주자. 느슨하게, 적당하게, 그냥 뭐 큰 소문 없이 리위차오 사령관에게 부패 혐의를 씌워서 돈 몇 푼 먹었다라고 그냥 끝내서는 기강을 잡을 수가 없다. 군 모든 부서까지 뭔가 부패가 있다면 다 찾아내라. 얘기를 합니다. 지난달 21일에 소집된 정군당 건설회의에서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지도력 강화,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지도력, 그냥 지도력이 아니라 절대적인 지도력 강화, 그리고 모든 수준의 당 조직에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군대 내부의 문제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그리고 군사비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라. 그러니까 반부패 캠페인이라는 이름 하에 사상적으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거나 허점을 보이는 놈은 그냥 두지 마라. 군대는 중국의 군대가 아니다. 시진핑 개인의 군대다. 왜냐하면 내가 공산당 주석이니까. 공산주의 군대는 당의 군대인데 내가 당의 주석이니까 바로 너는 나의 군대다. 그 메시지를 확실히 해서 3기 집권을 했지만 죽을 때까지 하겠다라는 자기의 집권에 대한 야외욕 플러스, 그리고 지금 허우적거리는 경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엑시트, 탈출구로서 이 군개혁을, 로켓 사령군의 개혁을 써먹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시진핑의 의도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9월 말에 개최되는 9월 23일부터 개최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그리고 또 원래 9월이나 10월쯤 개최될 1대1로 10주년 기념 행사, 그 판을 이용해서 완전히 한번 시진핑이 크게 되치기를, 이 국내에 진짜 꺼져가는 경제, 세계 전체가 중국을 외면하는 이것에서 한번 되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떤 몸부림이 나올지, 세계가 어떻게 리액션을 보일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긍정적인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